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 보고서 북한 억제, 중국 압력 증대 효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미국의 관리하에 한국 및 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지만 북미 협상이 파국을 맞으면 면전술 핵무기 배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29일 미국의 서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는 지난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위기 상황 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특히 일본 및 한국과 비전략 핵무기 역량을 공유하는 논쟁적인 세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함으로써 핵 확산 금지 조약 조인국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나토 동맹국 5개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B-61 전술 핵폭탄을 배치해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 미국의 승인하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데 핵무기 소유권과 최종 결정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다. 보고서의 제안은 나토의 핵 공유 모델처럼 한국 및 일본과도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 때문에 동맹국이 직접 핵무기를 투하하는 나토식 모델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술 핵무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사용과 통제 등을 모두 미군이 관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핵 공유의 장점에 대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더 큰 이점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게 분명한데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비전략 핵무기 역량의 전진 배치가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 우려로 핵 옵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전술 핵무기 배치가 한국과 일본 내 핵무장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 배치는 한미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는 데다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을 당시 트럼프 정부 일각에선 중국 압박용 카드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서울이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MBC 방송은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이끌기 위한 지렛대 성격으로 보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술 핵무기 배치 논란이 커지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외교 성과를 과시하며 톱다운 해법을 고수하는 터라 미국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 공약 핵잠수함 4년 동안 전혀 진행된 바 없었다. 해군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잠수함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해마다 조직만 개편했을 뿐 진행된 내용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수함과 관련해 수중전력 발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군 인원 2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 외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쳐 실질적인 연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국외 핵잠수함 관련 군사자료는 획득에 불과해 이미 공개된 인터넷 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 기술을 모으는 데에도 실패했다. 문 대통령 공약 핵잠수함 실질적 연구 개발은 전무. 장기대기 병역 면제자 5년 만에 1400배 급증 고위공직자 자녀도 증가. 하태경 친문에 밀려 하루 만에 말 바꾼 이재명 참 가볍다. 또 그간 운용됐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 수상, 수중, 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자료를 수집해온 터라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 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 계획에서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한 바 있지만 해군 측은 핵잠수함에 대한 수요 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잠수함 건조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며 2019년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국방부와 합참 차원, 해군 본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중전력발전 TF는 해군 기획관리 참모부장과 전력소요차장 주재로 3년간 1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원자력 분야 기초교육 수집 자료 공유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서무 중심 업무에 치우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신용만 할 뿐 탁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지 공약 이행의 방식으로 뚝딱 처리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수천 명이 2에서 30여 년 걸쳐 건조하는 만큼 원점으로 돌아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할 예정인 3,600톤급과 4,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은 지난 8월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선 말하기 적절치 않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말하겠다고 다소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올해 7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해 여론을 들썩인 터라 국민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가시화됐다는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엔진을 끌 수 없어 소음이 큰 데다 굳이 덩치가 큰 핵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큰 중국 상급 핵잠수함이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돼 이틀간 쫓기다 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만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특수부대 내비실 요원들이 핵잠수함에 배치된 소형 잠수정으로 훈련하고 있는 모습. 미 해군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해군의 입장은 어떨까?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대응 간담회에서 우리도 다른 비대칭 수단인 핵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이유만 언론에 종종 나올 뿐 우리가 도대체 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이 왜 핵잠수함을 원하는지, 그리고 핵잠수함이 왜 전략적으로 유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 전투체계 개발 담당인 장준섭 해군 소령은 올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회지의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이 적잠수함을 잘 탐지하고 반대로 적함정에는 탐지되지 않으려면 바다 깊이 내려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밀도는 높아져 음파가 아래로 굴절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 바다 깊이 내려가면 음파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막 능력이 뛰어난 핵잠수함의 유용성이 부각됩니다. 최신 디젤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갖춰 수주일 동안 잠항할 수 있지만 스노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 AIP로 잠항한다 해도 축전지를 사용해야 해 고속기동은 불가능합니다. 연료를 모두 소모하면 육상에서 제복급 받아야 합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물과 공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스노클이 필요 없고 원자로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춰 상시적인 수중 고속기동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3,500톤급 잠수함을 기준으로 디젤 잠수함은 엔진, 발전기, 축전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50%나 됩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33%에 그쳐 공간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규모라도 핵잠수함에 무기와 식품 등을 적재할 공간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핵잠수함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디젤 잠수함보다 큰 규모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6에서 8개의 어뢰 발사관을 갖추는 등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뛰어난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전 임무 지원도 가능합니다. 6명이 탑승해 수중 택시로 불리는 수송용 추진기를 장착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꺼지지 않는 원자로의 소음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40년 전에 디젤 잠수함과 동등한 수준에 올랐을 정도로 핵잠수함의 소음 저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중러 등 주변국들도 전략자산 확대. 1959년 취역한 미 해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장착 핵잠수함 조지 워싱턴 회 수중 방사 소음은 155데시벨 수준이었습니다. 최신 디젤 잠수함의 소음이 100에서 110데시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1981년 도입하기 시작한 SSBN 오하이오급은 100데시벨 수준으로 소음 크기를 줄였습니다. 속력은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최대 2배까지 낼 수 있는데 소음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적주적과 어뢰 회피기동에도 유리합니다.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버지니아급도 1990대 개발 당시엔 소음이 115데시벨을 넘었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110데시벨 아래로 줄었습니다. 핵잠수함을 단순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만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 정보자산으로 미국 등과의 공동임무를 통해 정보 획득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던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전략자산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잠수함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는데 수출액이 1조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 척당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7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미 해군 산하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지난해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원자로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진 않더라도 이제 첫